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학지사에서 출판되어진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존 브래드쇼의 내면 아이 치료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어볼 것은 바로 이 책을 옮긴 오재은 선생님의 번역자 서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에도 성인 남녀 안에 4살짜리 내면 아이가 들어져 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나와져 있네요. 자, 역자 서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치료서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의 치유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된 존 브래드쇼 선생님의 내면 아이 치료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된 것은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약 5년 전부터 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면 아이 치료 워크숍을 인도해 오고 있다. 내가 이 워크숍을 인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이 수년 전에 내면 아이 치료 워크숍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받은 경험 때문이다. 내가 만약 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그때의 내면 아이와의 만남은 나를 살렸고 지금의 나는 그 경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 브래드쇼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분께 가슴 깊은 존경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분에 넘치게도 지금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들을 나 자신이 내가 인도했던 워크숍에 참가했던 수많은 참가자들에게서 듣곤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내재해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게 되는 것이며 그 상처들로 인한 결과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어떻게 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특히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중독적이고 강박적이며 신체적인 증상들과 연관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위해 중요한 통찰력과 치료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경험은 내 자신이 지속적인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인도했던 워크숍에 참석했고 나를 신뢰해 주었던 수많은 참가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았으며 통합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의 좋은 선생님들이었으며 내 삶에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신비한 경험들을 안겨주었던 고마운 천사들이다. 들꽃이라는 별칭을 사용했던 한 참가자는 5살 때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새 밤만 자면 곧 데리러 오겠다던 엄마를 매일 언덕 위에서 기다렸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5살 여자아이는 엄마 빨리 와라고 울부짖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떠나갔던 그 언덕에서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다. 울다가 목이 메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울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자신의 내면에서 아직도 목 놓아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내면아이 치료 워크숍을 통해 발견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너무나 목마른 처량하고 불쌍한 그 아이를 붙들고 누군가 목 놓아 울어주어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는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도 사람들을 불신했는지 그리고 자신 속에 채워지지 않던
끝없는 그리움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내면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정신없이 한참을 통곡한 뒤에서야 자신 속에 남아 있었던 오랜 세월의 해묵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또 다른 참가자는 항상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 때문에 자신조차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7살 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아버지,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래, 내가 안 그랬다는 말을 아빠가 믿을게 라는 그 말 한마디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은 채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은 채로 겉만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살고 있는 내면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자 자신이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을 되돌아보고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미해결 욕구와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부둥켜 안는 내면 아이 치유의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내담자들의 진정한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내면적 치유의 경험과 그 깊이만큼 내담자들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내면적 치유 경험이 나의 상담 활동의 우선이다. 나의 상처, 내 속의 내면 아이를 끌어안게 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바로 이 상처의 부분 혹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내가 받아온 유해한 교육에 의해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부분이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손상된 인격의 조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인격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자라면서 겪는 슬픔들에는 많은 형태들이 있죠. 특히 어려서 겪은 슬픔들이 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버려짐에서 얻어진 슬픔, 그리고 학대, 그리고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의존의 대상에 대한 결핍, 누군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가족 구조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것 등인데 특히 어려서는 가족에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가족 체계의 역기능이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상처와 학대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냥 크다 보면 내 잘못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고 상처 주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주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자인 존 브래드쇼는 우리가 어려서 받은 이 상처받은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장 발달 시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랑과 의존에 대해서 당신이 상처를 이러이러해서 받았노라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구도 성인 아이가 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워크숍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울면서 자기를 해소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존 브래드 쇼가 이야기해주는 상처받은 아이의 행동 양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 상처받은 아이가 존재할 때는 고장난 신호등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이를테면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런가 하면은 화나는 감정을 누른 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고 순종적이거나 또는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삐죽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드는 이러한 상황을 강제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앨리스 밀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불합리의 논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빛은 그냥 환할 뿐인데 내가 빨간 안경 쓰면 빨강색, 검정 안경 쓰면 어둡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 아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내면 아이와 접촉을 시도해서 우리가 이 풀리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부조화를 다시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치료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또다시 자존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머물고 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 브래드 쇼의 그 저자 서문을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아이는 창조자를 가장 닮은 당신 안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당신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치유이며 위대한 선생님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내가 12년 전 처음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생각의 변화나 행동이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발견해낸 내면 아이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내면 아이의 발견 이전에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이상화하고 보호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종종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일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었다. 그런 현상은 나 자신에게서보다도 오히려 나의 가족들에게서 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을 때도 매우 강제적이며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비오는 목요일 오후 나는 앨리스 밀러가 그녀의 책 어린 시절 사진들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 난 그 아이를 그대로 거기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크게 바뀐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이끌도록 허락했어요. 그날 난 나의 내면 아이를 돌보고 감격해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겁먹고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 그 아이는 날 믿지 못했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금씩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저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내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걸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큰 내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떼부리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저 자신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그 겁먹은 내면 아이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좀 깊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에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도발적으로 무엇인가를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안 돼, 못할 거야. 이러한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마도 어려서부터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꾸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웃는다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짜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꼼꼼히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책 리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걸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